아침은 거르고 저녁은 컵라면, 고물가에 무지출 챌린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자 낼 돈 10만원이 없어서 파산하고 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돈이 없으니까 계속 먹는 걸 아낀다고 합니다. 20대라고 먹는 걸 저렇게 부실하게 먹으면 나중에 몸이 고생하는 거죠. 근데 2030들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용 세워두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돈이 없는데요. 부족한데 어떻게 기름값 생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쇼핑 은간 생심이고 셔츠 한 벌도 안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자 낼 돈 10만원이 없어서 파산하는 20대가 늘고 있다는데요. 그들은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 때문에 발목에 걸려서 망가지는 경우도 많답니다. 많지 않은 채무 금액 때문에도 허덕이고 있다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겪나 이렇게 살짝 살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돈이 너무 적다고 있잖아요. 그 돈을 마련하겠다고 수치를 담보로 한 대출 그런 걸 받고 있답니다. 뭔가 싶은 거죠.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늘어난답니다. 너무한 거죠. 믿기 어려운 일들인 거죠. 에이 설마 그러려고 에이 그건 아닐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런 대출들을 받고 있답니다. 일각에서는 나쁜 놈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뭡니까 그 곤란함을 악용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누가 그렇게 빚을 내라고 꼬드겼나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비정상이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저렇게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모습들은 많이 보일 겁니다.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거죠. 편의점 도시락 먹고 라면 먹고 이러고 살면 참 삶이 더 힘들 텐데 더 안 좋을 텐데 라는 거죠. 출근길에 커피 마시고 샌드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모닝 세트 먹는다. 음식점에 소주 맥주 이 뭡니까 이거 휘발유 교통비 전에 대출 이자 봤더니 이제 대출 이자가 제일 크네요. 대출 이자가 다른 거 소소한 거 아무리 아껴도 대출 이자가 35에서 60만원으로 25만원 늘어나니까 다른 거 아무리 다 줄여도 티가 안 나네요. 씁쓸한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네 삶의 상황이 더 빡세지고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암담하죠. 저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이제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소액 대출 받는 이들 아니면 그냥 1금융권의 대출 아닌 1금융권이 아닌 곳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의 삶은 그냥 엉망이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 그들이 5천만원 1억을 빌렸다. 갚을 수 있겠냐? 못 갚는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쉽다고 생각하면 그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다 빼앗아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만만하게 살겠다고 쉽게 살겠다고 까불면 그러는 대가가 엄청날 거다라는 거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막막한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두렵고 무섭고 암담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이슈 챌린지 점점 더 이제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커피하고 샌드위치
아침 세트가 6,000에서 9,000원 올라서 아침 쌀 거른다고요? 그러지 말고 쌀을 사가지고 씻어서 밥을 해 먹어라. 그게 더 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각자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컵라면 아이고 뭐 어떻겠냐 어떤 생각인가 라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자 낼 돈도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대기업 10곳 중에 4곳 이상이 이자 낼 돈도 못 번다는데 수익성이 약하라는 거죠. 점점 더 우리네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자 낼 돈도 없는데 무슨 놈의 쇼핑이냐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네 삶이 더 이렇게 심해진다라고 보면 맞고요. 뭐 특히나 청년층들이 소비를 줄이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지금 2030들이 술을 마시고 저녁에 식사를 하고 데이트하고 이래야 이 내수가 이제 살아나는 건데 그들이 지갑을 이제 닫아버리면 한국의 내수는 이제 앞으로 5년 이상은 참혹해진다라고 봐야죠. 우리가 웃긴 게 뭐냐면 신도시에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소비가 왕성할 거냐고요? 아니요. 주담대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쓸 돈이 없어요. 근데 저기 뭡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 뭐 가리봉동 이런데 저소득층들이 되게 많이 사는 곳이 대려 소비는 왕성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동남아 애들 많이 몰려있는 곳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고된 일하고 저녁에 소주에 또 술 마시고 안주 시키고 이래저래 더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고 하더라는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2030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소비를 줄이는 돈을 못 쓰는 이제 일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제 더 암담해지는 거죠. 더 빡빡해지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이자 낼 돈도 없는데 뭔 놈의 이제 삶이냐라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 막막하다라는 거. 조심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거. 참 많은 생각들이 든다 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자 낼 돈도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가를 잘 따져봐야죠. 우리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항상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그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대응하기 위한 비상금 마련, 비상생활비 마련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참 난감한 처지에 내몰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